이거는 여러분 한 연습 때면 5분 컷이에요. 5분 컷. 근데 고이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빨리 푼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정보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 무슨 얘기세요? 선생님 정보 되게 많은데. 자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한 아니면 저기 중화민국 정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중요한 건 알았어. 뭐 하는 건데 채권, CDS 프리미엄 박스 쳐놨잖아. 그럼 보나마나 이게 주제겠죠. 됐어요? 오케이. 선생님 왜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박스 일단 쳐놨고 보세요. 자 이렇게 또 작게 싫지만 문장 구조를 잡으면 되게 명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100% 다 잡고 있으면 여러분 혼자 한 1박 2일 시험 쳐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문장 구조 필요하다면 잡아주시면 돼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CDS 프리미엄은 경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라고 찝었다는 거는 이 지표라고 지시한다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죠. 됐어? 그래서 CDS 프리미엄의 주제라는 건 잡혔고요. 채권의 신용 위험 1번, 신용 파산 스와프 2번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딱 보이죠? 채권이라는 개념은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 지문만 한 3번 나와요. 채권 지문이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맨 처음에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먼저 넣고요. 할인율 개념 바탕으로 채권 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로 엮으면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이미 옛날 출제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2 학생들은 이 정도 지문 가지고 다루는 게 좋아요. 너 할인율 나랑 했냐 안 했냐? M 2반이었나 이게? 메디컬 2반이었어요 그 반이?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필기하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 조달에게 발행하며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 결정된다라고 한 문장으로 퉁쳐버린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기출에서 이 한 문장 가지고 한 4단락 만들어서 문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그냥 도입일 뿐이야. 그래서 2단락에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이다가 보세요. 1단락 후반부에 신용위험 세팅을 했잖아. 그런데 뒤가 정보가치 높아지면서 주제 세팅이겠죠. 그래서 주제는 1 신용위험에서 여기 1 신용위험으로 연결. 무슨 얘기예요? 빚 안 갚고 잘 모르겠고요. 저는 빚 같은 거 못 갚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씨, 내가 빚 빌려줬는데 돈 못 받으면 난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요즘은 다 신용사회예요. 여러분 신용카드 긁잖아요. 신용은 바꿔 얘기하면 대출이다 얘들아.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그건 대출이야. 왜? 지금 당장 현금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내잖아요. 한 달 동안 사실 대출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케이? 그리고 보세요. 자동차 살 때 누가 전액 현금 잘 안 사요. 할부로 사든 리스로 땡기든. 다 뭐예요? 대출 받은 거야. 집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집을 10억짜리를 돈을 다 주고 사니? 물론 10억짜리는 요즘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런데 6억 이하짜리, 옛날에 나왔으니까 봐봐. 그러면 이런 식이야. 10억짜리 집을 8억 대출 받아서 2억 가지고 사요. 금리가 1%라고 해보자. 1년에 800만 원만 내면 돼요. 맞죠? 근데 1년 지나면 10억짜리 집이 15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1년에 800만 원 투자해서 5억 버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 진짜로. 그래서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시. 그러면 사람들이 빚을 안 갚는 신용위험이 수발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요? 신용 등급을 공시해가지고 해결해 주겠대요. 그래서 1단락, 야, 일단 너희 CDS 프리미엄을 설명해 줄 건데 먼저 신용위험부터 설명해 줄게. 신용위험은 빚을 안 갚는 거야. 해결하려고 등급제도를 매긴다는 거죠. 무슨 얘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채권을 사거나 했을 때 이 채권이 부도날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도날 확률이 높으면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안정적인 채권이면 투자해도 되겠죠? 그걸 신용 등급으로. 야, 얘는 트리플 A야. 되게 우량한 거야.
아, 그러면 사도 되겠구나. 얘는 C야. 뒤지기 직전이야. 그러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빚을 안 갚을 가능성이 등급으로 나오니 우리가 투자할 때 되게 조심할 수 있고 준비 대비가 되겠죠? 필겠죠? 사진 찍었죠, 쌤? 네. 계속 봅시다. 우리나라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 이자를 지급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 지급률이 최상이라고 해가지고 신용등급을 매기는 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트리플 A가 있고요. 더블 A, 싱글 A, 다시 트리플 B, 더블 B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그렇죠. 또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 어떻게 하겠대요? 안 좋은 건 마이너스, 좋은 건 플러스 해주나 봐요. 됐습니까? 끝. 그리고 당연히 모든 조건이 일정하면 위험이 커지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또 위험이 커지는데 누가 그 비싼 가격 주고 사겠어요? 가격 떨어지겠죠. 이해되셨어요? 끝. 이해하고 말 것도 없어. 존나 쉬운 질문이에요, 진짜.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다가 밑줄 치고 화살표 고 글씨 쓰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동그라미 잘 안 치는데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동그라미 지워버리고, 미안해요. 동그라미 지워버리고 그냥 대소관계로 갈게요. 됐죠? 질문.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4단락인데 여기서 흐름을 저는 이렇게 끊을게요. 주제는 두 개예요. 신용위험과 CDS. 그래서 2, 3단락 신용위험. 그리고 4, 5, 6단락 CDS.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4단락인데 이거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왜 뜬금포 이렇게 나왔냐면 얘 때문이에요. 이거 다 진짜 개웃긴 게 유튜버도 있어요. 유튜버. 그 더닝크루그 효과라고 있어 보이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정치, 좌파 오빠 정치 말고, 예, 말 좀 조심할게요.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오히려 의사 유튜버들은 되게 잘된 사람 별로 없고요. 약사 유튜버들이 되게 잘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의사들은 약사들 한 10배 이상을 공부해요. 실제로 공부한 거 커리큘럼이 그래요. 그러면 아는 게 많잖아. 섣불리 말을 못 하는 거야. 아, 여기 존나 약사 막 제가 싸잡아서 오라고 한 게 된 건가요? 그럼 이제 이건 편집할 거고. 자, 수능도 마찬가지야. 전문가들은 함부로 얘기 못 해요. 야, 수능 출제하신 교수님 나와서 유튜브 하시는데 막 구독자 100만인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는 애들 막, 예를 들면 수능 문제 풀면서 뭐 라면 먹는 거, 이런 거 찍는 애들이 구독자 막 40만, 50만, 100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솔직히 족도 몰라요, 진짜. 그냥 동네 형 수준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17학년도 수능에 보험 지문이 진짜 난리 친 적 있어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 반응이 뭔지 알아요? 이거 어떻게 풀라고?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웃기는 좀 얘기 좀 하지 마. 네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서울대 갔다고 의대 갔다고 웃기지 마세요. 지금 수능 치잖아요. 그분들 1등급 나올까 말까? 실력 존나 없어요. 진짜로. 무슨 얘기냐. 옛날에 17학년도 수능에 보험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게 되게 특이했던 지문인데 얘는 법하고 경제가 복합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단락에 보험은 제도라고 하고요. 상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주제가 두 개인 지문이었어요. 됐어요? 그게 엮인 거예요. CDS 프리미엄으로. 얘는 채권 보험 상품이에요. 채권 보험. 이해됐어요? 채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하잖아. 신용 위험이 있잖아요.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보험 상품으로 이 위험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엮인 거예요. 그냥 엮였냐? 아까 경제 흐름도 엮여 있죠. 이해됐어요? 다 흐름이 있어요. 차차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그래서 4단락.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신용위험을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CDS가 들어왔죠. CDS의 거래는 이거래요. 자, 보험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예시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기억의 갑은행이 있어요. 갑은행은 니을, 을이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보시죠? 갑은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매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채권은 아까 2, 3단락에서 얘기했다시피 부도의 위험이 있죠. 부도의 위험. 매입하는 순간 문제는 뭐예요? 신용 위험이 생겨요. 그럼 신용 위험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보험을 사가지고요. 그래서 디귿. 나와 있죠. 뭐라고? 보험회사. 병은 보험회사예요. 그래서 보험회사한테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뭐라고? 병인 보험회사가 갑에게 파는 건, 자, 이제 이름을 옆에다 써볼게요. 병, 보험회사는 위에서 보면은 보험, 보장을 팔았으니까 보장 매도자예요. 자, 반면에 얘네는 보험이라는 보장을 구입했으니까 보장 매입자예요. 여기서 보장은 뭐라고요? 보험이요. 어떤 보험이요? 기초상품인 채권이 부도날 수 있는 위험을 부도가 났을 때 얘네가 책임지고 보험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보험으로 부도난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채권이 다 부도나진 않아. 됐어요? 그럼 채권이 부도나지 않으면 보상해 줄 것도 없는 거야. 그럼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료를 받아서 이득을 취하겠죠. 반면에 갑 입장에선 채권을 샀는데 부도가 터지면 되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보험을 사서 부도 터졌을 때 대비를 하는 거겠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채권이 타질 확률이 별로 없으면 보험 팔고 보험료로 장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의 이득에 의해서 채권이 부도날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사고 파는 거야. 우리가 이거잖아. 자동차 보험을 왜 들어요? 사고 났을 때 내가 갑자기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낸 걸 가지고 그 사고가 나는 걸 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채권이 다 부도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 보험료를 다 보험사가 갖고 있다가 부도가 났을 때 채권 보험사가 그 부도난 것을 보험료로 메꿔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터진 게 800조가 터졌어요. 그 당시 8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 3배예요. 그럼 천조국 미국도 진짜 나라가 휘청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전후에서 완전 경제체제가 바뀌어요. 이거 완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확하게 이거예요. 과거에 경기 지표가 이렇게 되면요. 아니, 당연히 사람들이 돈이 있고 없고 하고 인플레가 오고 물가가 내려가면서 디플레가 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가치도 같이 오르고 떨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우리나라가 자산 가치가 개박살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 IMF 때. 당연히 IMF 때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도요. 박살 났다가 회복을 했죠. 그런데 리먼 때는 달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자산 가치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예상은 이랬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폭등을 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만큼이 버블이에요. 이거 박살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있던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안전자산은 강남부동산이에요. 미국의 안전자산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이에요. 개떡상이 시작해요. 주식들이 미쳐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버블이 너무 생기면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완전히 올라갔을 때가 약 한 2018년쯤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긴축으로 가려고 했어요. 퀀티테이티브 타이트.
그래서 QT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놈이 왔어요. 저기 중국에서 뭔가가 넘어왔어요. 폐렴 같은 게 왔어요. 어떻게 돼요?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들이 돈을 더 풀었고 뚫고 올라갔어요. 저는 그렇게 강남역 노숙자가 됐어요. 봅시다. 자, 안 다룰 수가 없죠. 평가원에서도 이거를 아신다면.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걸 이렇게 줄글로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면 파생금융상품인데 보장을 사는 사람과 보장을 파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보장이란 신용위험으로부터의 보호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용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그리고 그 자산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개념들인데 예시에다가 원리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제가 원리 적용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후단락에서 CDS의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그 CDS,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가 나와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하시고. 마지막 단락 봅시다. 보장매도자는 기초자산과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보험료를 받아야 되겠죠. 이것을 이라고 지시하면서 1단락 주제 세팅한 CDS 프리미엄이 드디어 여기서 CDS 프리미엄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DS 프리미엄 설명을 해줄게요. CDS 프리미엄은 보험료율입니다. 자,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또 반복되는 걸 보니까 빼박 주제입니다.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나 보장매도 유사시 지급리급 같은 요인을 봤는데 잘 보세요. 여러 요인 이런 거는 전혀 정보가치 낮아요. 그 중에 뭐냐는 거예요. 다른 요인들이 동일한 경우 단순화시켰어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무슨 얘기예요? 너가 산 그 채권이 부도날 확률이 크면 당연히 보험료 많이 받아야지. 부도날 확률이 큰데. 맞죠? 당연히 보험료도 세진대요. 다시 그래서 여기 원리는 뭐라고요? 채권의 부도가 날 확률이 커지면 당연히 CDS의 프리미엄, CDS 즉 보험료도 같이 높아지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예를 들면 보장 매도자, 즉 보험회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호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하실래요? 삼성생명에 가입하실래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당연히 삼성생명이지. 즉 삼성생명 같이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하면 당연히 보전받을 수 있으니까 더 비싼 보험료 받겠죠.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요.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당연히 보험료도 많이 받아야죠. 됐습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 그냥 반복이에요. 끝. 이거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처리. 그러면 끝해야 지금 한 2, 3분? 3분 정도? 그럼 답이 금방금방 다 나옵니다. 봅시다. 이건 1번은 당연한 얘기고, 이걸 발췌도 해야 되는 순간, 이미 한계가 정해진 접근법이에요. 2번 선지. 야, 빚쟁이가 빚을 잘 갚는데 왜 위험이 커집니까? 낮아지지. 끝. 이해됐어요? 어떻게 이걸 발췌도기 난 더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발췌도기로 발췌도기 더 어려워, 나는 진짜. 이해를 하세요. 채권 발행자, 빚쟁이가 빚을 잘 갚아. 그러면 왜 위험이 커져? 낮아져야지. 정답 2번.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얘기했죠. 독서의 정의가 뭐라고?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라니까. 이 대화가 되는 애들은 쉽지만 안 되는 애들은 열심히 눈으로 풀어야 돼. 그러다가 눈 한번 깜빡 잘못하면 틀려. 제발 좀.
아니 평가원이 왜 고3 시험을 시력으로 내요? 머리 안 쓰는 시험을 왜 내겠어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2번. A.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다 나왔네, 여기. 답은 봐봐. 채권을 샀으니까 기초상품이래. 기초자산을 보유하죠? 뭔 소리야 도대체. 2번 선지. 기초자산에 부도가 나면 지금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왜 기업이 보상을 하냐고요. 이런 거 왜 틀리는 걸까 진짜. 보유하죠? 3번 선지. 아니 이 사람은 채권을 판 사람이고 기억이 채권 산 사람이죠.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맞죠? 신용위험을 자기가 해결해주는 보장 매도자.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요? 보험을 판 보험회사. 정답 4번. 깔끔하죠? 됐어요? 이렇게 처리해서 오면 훨씬 쉽다고. 사진 찍어주세요. 자, 그럼 23번도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23번도 잘 들으세요. 꼭 어렵게 풀어. 그냥 가면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지금 채권 부도 확률이 높을수록 비용 세다 그랬죠. 맞죠? 그럼 보세요. 지금 트리플 B보다 B가 더 신용등급이 낮은 거라 그랬고, 신용등급이 낮다는 건 부도날 확률이 크고, 부도날 확률이 크다는 거는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갈 확률이 커지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아마 1, 2등을 다투는 놈들일 거예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건 2등. 그런데 여기는 보험회사 되게 우수한 데고 당연히 얘네가 보장도 잘해줄 거예요. 그럼 얘네가 1등으로 비싸고 2등으로 비싸겠죠. 정답 2번 끝. 됐어? 그냥 핵심 원리야, 핵심 원리.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맞으면 24번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자꾸 표 처리하고 정보 처리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눈으로 풀잖아요. 진짜 골 때립니다. 표 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최종적으로 적용해보는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문의 원리 나오고 보기 사례 적용하는 유형. 정말 대표 유형이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X는 BX라는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리고 Y는 이것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G는 보험회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 전부 다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기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봤더니 BX의 신용등급은 A-래요. 그리고 G, 보험회사가 발행한 신용등급은 트리플 A였대요.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트리플 A예요. 자,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이 악화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신용등급 얘보다 떨어지겠죠. 하지만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몰라요. 날아갔는지 아니면 조금만 떨어졌는지. 근데 일단은 얘 신용등급 한번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12년 12월 30일. 지급 능력이 개선되면요. 보세요. 원래 얘가 A-였잖아. 근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보다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내려왔다 오른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때는 얘의 채권이 부도날 확률이 커졌으니까 보험료는 높아졌겠죠. 맞죠? 신용등급 떨어졌으니까. 반면에 여기서는 신용등급이 개선됐으니까 얘 때보다는 보험료가 떨어지겠죠. 위험은 줄었으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2013년 9월에는 G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AA 가 됐대요. 2013년 9월. AA.
떨어졌네, 이때도. 그러면. AA 플러스. 자, 그럼 보세요. 이때 CDS 100bp였대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는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는 어떤 상태예요? 떨어진 상태지. 얘가 보장을 덜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과거에는 신용등급이 높았기 때문에 이때의 보험료는 당연히 100bp 이상이겠죠. 이해되셨나요? 필기하세요. 이대로 똑같이 필기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헷갈리고 선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손이 게으르면 결국 그런 말 있잖아. 머리가 뭐 게으르면 손발이 고생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결국 고생이야. 그냥 손이 지금 바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찍어주셨으면 1번 선지는 뭐냐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문항들을 절대 평가는 그냥 되지 않아요. 자, 너희야, 자기들아, 우리 지문에서 보기에 적용하는 이런 유형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1번 선지 이해했니?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BX가 X가 발행한 채권이고 당연히 신용위험을 피하려고 했던 건 Y고 그 보장을 판 건 G니까 G가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된 거죠. 이해됐어? 보험회사가 보험 팔아서 지들이 위험 떠맡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회사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거지. 그래서 1번 선지 X가 아니라 G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X는 아니에요. X 그냥 아니에요. G가 보험회사야. 1번 선지 G가 보험사. 자, 2번 선지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 얼마나 떨어졌다 얼마나 오르는지는 몰라. 그럼 BX의 신용등급이 2011년 11월. 근데 봐봐. 2011년 11월이 이미 악화된 다음이잖아.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A-보다 무조건 낮아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야, 너희 얘네들의 관계 이해했니? 1번 선지. 자, 좋아. 그러면 BX 발행하고 A는 BX 발행하고 나서 A-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잖아.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됐을까? 이게 2번 선지면 당연히 얘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3번 선지. 2013년 1월이요. 2013년 1월이면 20점이죠. 자, 이때는 보세요. BX의 신용위험이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험사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당연히 이 시절보다는 더 개선이 돼야지. 됐죠? 손실 입을 가능성이 당연히 줄어들었네요. 정답 3번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 보기 문항을 설계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들을 끄집어 온 거야. 그걸 발췌도구로 어느 세월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문원리 처리가 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보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재처리해 주시고 그 재처리 결과 이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판단이 쉬워지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발췌독 해버리잖아요. 헷갈려서 뒤져요, 그냥. 아시겠어요? 사진 찍어주시고 이대로 필기하시고 고민해보세요. 자, 오늘 수업 일단 얼추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서 질문 하나 더 나가기보다는 여러분 눈복습 하시면서 오늘 수업에 대한 질문을 좀 받고 싶고, 첫 번째는 수업에 대한 느낌도 받고 싶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못한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네 번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쭉 이렇게 좀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평가원에서는요, 여러분, 국어 독서학습 방법으로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하다 모르는 개념들은 사전 찾아서 알아두기를 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혼자 다 하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좀 모를 만한 어휘들이나 특히 기존 기출들이 꽤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수능 역사가 거의 29년이잖아요. 그리고 EBS도 지금처럼 간접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70%라는 비율을 잘 안 지키겠다는 얘기도 되지만 예전 EBS 문제풀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범위가 계속 매년 쌓이기 때문에 다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사설 모의들을 풀면요, 사설 모의들은 그걸 엮어서 출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비되는 느낌은 존재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 뭐라면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명확하게 어떤 흐름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을 계속 잡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2주차잖아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3주차, 4주차 넘어가다 보면은 아, 이거구나. 수능이란 게 이런 맥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게 딱 보일 거예요. 그건 구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수능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진 이유는 이미 기출된 소재와 내용들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출제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 그걸 엮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엮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엮으려면 진짜 이것만 들여다봐야 돼요. 진짜로. 나 자고 일어나면 그냥 오늘은 무슨 기출을 엮지? 이러고 있어요. 진짜 싫어요, 여러분. 맨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여러분이 그걸 혼자서 매몰 비용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사실은. 시간.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분명히 수업 난이도나 니즈는 학생마다 제각각일 거예요. 제가 완벽히 100%는 그건 못 맞춰요. 다만 일단 이 수업은 이 정도의 난이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어렵거나 생소한 지문을 원하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카톡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업 방향에 섞을 거예요. 그런 성격의 지문들을. 사실 그런 성격의 지문들은 EBS나 교육청이라서 기출로 단단하게 잡은 다음에 뒤쪽에서 털어내는 커리큘럼인데 재수 3생 중에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미 기출을 다 외우고 있어 버리니까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출에다가 EBS나 교육청을 먼저 엮어서 가는 흐름도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생소한 지문도 풀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커리큘럼에서는 그렇게 엮일 거예요. 첫 번째 최상위권 학생들. 자, 두 번째 이 수업이 딱 맞으면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세 번째 이 수업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고민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다 1등급 수렴이 가능한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 이해하는 수업을 어디까지 내려야 될지는 고민이에요. 이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친구들, 뭐 예비고2, 예비고1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개념부터 탄탄히 하는 게 좋고 이게 완벽히 된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 수능 정규반 수업이니까 수능 정규반 느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고1이나 기초 개념 파트들이 안 되는 학생들은 역시 제가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2반 듣는 학생들, 고3 학생들이지만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넘어가는 학생들 중에 문법 개념 안 돼, 독서 개념 안 돼, 문학 개념 안 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2월 안에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문법 개념 한 15강 정도, 문학 개념 한 30강 정도, 45강을 빠르게 쳐낼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보충 영상 드리면 비대면 학생들도 대면 학생들도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고 그게 고1, 2 내신 학생들은 굉장히 내신에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로 현장 강의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공지사항은 다시 한번 서면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난 거 아니고요. 눈복습하세요. 자, 눈복습하고 손필기 정리하시고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남겨주시고 우리 비대면 학생들도 카톡으로 질문 꼭 남겨주세요. 오늘 수업에 대한 후기 남겨주시고 가셔야 돼요. 오늘 수업에 대한 후기, 질문, 고민들 꼭 남겨주시고 가주세요. 카톡 들어오는 것들 좀 질문 받고 갈게요.
질문들 오는데 좀 아예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하진 않아요. 어차피 헷갈려요, 학생들이. 그래서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드린 학생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수업을 여러분이 듣는 걸 보면 눈빛만 봐도 어떤 정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안 좋아도 다 똑같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졸린 친구들이 있고요. 이제 집에 뭐 맛있는 거 놔두고 온 친구도 있고요. 조금 이따 게임할 거 생각한 친구도 있고요. 이미 풀어봐서라는 느낌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은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좋은 소재를 풀어봤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기출만큼 뭔가 정확하게 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재는 찾기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안 풀어봤을 법한 EBS나 교육청 중에 괜찮은 걸 넣어줘야 되는데 EBS나 교육청이 수능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드물어요. 그래서 아주 또 많지가 않아요, 그런 거를. 근데 어쨌든 이런 니즈가 있는 재수생들이 꼭 공부 많이 한 고3들이 있어서 그 대비로 커리큘럼 중간중간에 제가 끼워 넣을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질문 또 있으면 주세요. 흔들린 사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쌤. 어차피 애들 필기 못하잖아. 막 저 장갑 끼고 있으니까 막 정육점 주인 같다니. 질문 없나요? 후기를 주셔도 돼요. 후기를. 오늘 수업 어땠다. 느낌 같은 거. 자, 5분 정도만 더 질답이나 수업 후기를 좀 받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표정들이 너무 삭막하고 지쳐있는데 이해 안 되는 포인트 그냥 사진 찍어 올리세요. 저한테. 괜찮아. 이해했다고 가만히 있지만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이 이해 안 되는 거 찍어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재수생들 수업 듣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연습 플러스 이걸 EBS나 교육청 중에 생소한 지문이지만 적용이 되는 것들 위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걸 잡아드릴 테니까 괜히 EBS나 기출 막 풀어 제끼지 마시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수업에서 주는 방향에서 왔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수생 친구들 저한테 좀 카톡을 개인적으로 주세요. 그 미착톡 있잖아요. 그래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필요하면 따로 상담을 해서 그 학생한테 니즈가 있는 예를 들면 경제를 너무 잘해. 경제 갖고 그런 질문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오케이? 뭐 과학기술이 특히 약해. 과학기술은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진짜. 근데 경제나 법은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 법이 찾기 힘들어요. 그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주셔야 돼요. 주시면은 제가 잘 녹일 수 있어요. 맨날 이제 지우가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예요. EBS 맨날 보고 막 이러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많아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주세요. 그렇다고 이게 전체 흐름에 또 흐름을 깨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게 국어가 난이도를 조율하기가 진짜 힘든 과목이고 그래서 올해는 진짜 과감하게 아예 분반을 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수업 듣고 있지 마세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도 시간 충분합니다. 질문 있으면 편하게 주세요. 후기도 편하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중딩 잼민이들 아시잖아요. 쟤네 와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빼 이렇게 빼가지고 나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잖아.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뒤에서 쿡쿡 찔러요. 그래도 돼. 그래도 되니까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재수생 이상들 지금 딱 봐도 군필 친구들이 있어요. 보니까 군필 있죠. 손 안 드셔도 돼요. 그냥 눈빛으로 다 알아요. 제가. 군필 친구들은 이미 겪었어. 어떤 사회를. 그렇기 때문에 저 아저씨 좀 잘못 건드리면 안 되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괜찮다니까 제발. 무서워하지 마요. 여러분. 고객님들이신데.
우리 자기들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길 가다가 부딪힌 뭐 이상한 아저씨들도 아닌데. 아, 그렇다고 길 가다 부딪혔을 때 뭐 시비 걸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하러 그래요? 그럼 빨리 도망가고 아니면 맞고 저기 고소해가지고. 알죠? 그런 거 그냥 피하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후기를 주니까 제가 느낌이 좋은 게 있는데 후기를 왜 달라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에도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후기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런 부분인데 이 친구가 우리가 프리시즌 때도 이 질문을 했어요. 작년 수업으로. 그런데 그때랑은 느낌이 또 다르게 제가 다뤄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질문을 처음 봤으면 자기는 어려웠을 것 같대요. 근데 이미 수업을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니까 관점도 달라지지만 이해도 깊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지금 어렵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결국 여러분 2번, 3번, 4번 봐야 돼요. 수능, 국어. 특히 독서 지문들은. 왜냐면 이게 왜 힘드냐면요. 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가 나왔어요? 트리핀 딜레마 나왔죠. 그럼 트리핀 딜레마 설명하려면 세팅돼야 되는 경제 지문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씨발 이거 내면 진짜 뒤지겠는데? 다 뒤졌잖아요. 진짜. 3원 불가능성, 트리핀 딜레마 지문. 그럼 올해는 빼박 그걸 해줘야 돼. 그러면 작년에 트리핀 딜레마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던 시점이 9월 이후예요,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 설명하는데 필요한 지문이 12지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작년 초반에 했던 경제 지문하고 올해 초반에 했던 경제 지문들 흐름이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수준이 또 다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맨날 집에 가면 지문 순서 생각해요. 계속.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수업 어려웠던 학생들 분명히 있어요. 낙담하지 마시고 결국 겪는 과정이야. 그리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요.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많이 봤던 재수생들은 아는 건데 뭐 좀 모르는 거 없나 이럴 수 있어요. 알아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뭐 질문은 제가 봤을 땐 뭐가 뭘 몰라 뭐 알아야 또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까 질문하는 것 같은데 뭐 몰라서 질문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무 얘기나 막 써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자, 3분 안에 후기든 뭐든 아무 얘기나 막 써주시고 정리할게요. 모르시겠으면 눈복습이라도. 됐죠? 그래서 올 수업이 뭐 완벽히 100% 만족했다는 저는 기대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0점을 잡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든, 아니면 뭐 난 이런 수업을 좀 더 듣고 싶든, 아니면 나는 문학이 약하다, 뭐 문법이 약하다, 뭐 이런 것들 다 좋으니까 빨리빨리 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또 올해 학생들의 성향이 있고요. 반별 성향이 또 있어요. 저는 어쨌든 준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0점 조절은 항상 수업 초반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일방향 비대면이 아니라 최소한 카톡이나 이런 걸로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알아요. 저는 이건 한 가지만 정확히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다. 아니 씨발 그럼 뭐하러 학원을 와요. 물론 학생이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수업합니다. 여러분 성적 잘 나온 거 여러분 덕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성적도 나오는 거니까. 근데 부모님이든 여러분이든 여기다 돈 쓰는 건요. 어쨌든 뭔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온 거고 저는 그 기대 때문에 사실 돈을 받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그냥 저는 제 탓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살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힘들 짓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공부 제대로 하시고 자세 잡으시고 열심히 해가세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의 그 노력이 그 누구보다 가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 언제든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도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선생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제 스스로를 장사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좋은 상품 팔아야죠. 돈 받았으면.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저는 고객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주세요. 편하게. 그렇다고 씨발 야 배우는 일로 와봐.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뭐 아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또 이제 막 선 넘어가지고 막 와가지고 이런 걸로 때리고 있고 뭐 이러지 말고. 중딩 잼민이들은 선이라는 게 없어. 아무튼 여러분은 그러시진 않을 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 드렸고, 질문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쌉소리만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체크하고 이쯤에서 정리할게요. 자, 이제 나오네. 야, 진짜 아까부터 한 10분 전부터 하라니까. 잠깐만요. 나한테 10초만 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질문하시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 들어온 거는 손필기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되셨나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자, 과제는 카톡으로 공지하고 블로그로 한 번 더 공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빠이.